QQQ, QLD, TQQQ, SOXL에서 고수익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락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좌가 크게 불어났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시장을 잘 맞췄다고 생각하고 이 상승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 조금만 더 버티면 인생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에서 진짜 무서운 건 하락장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는데도 팔지 못해서 결국 그 수익을 다시 시장에 반납하는 겁니다. QQQ는 1배입니다. QLD는 2배입니다. TQQQ와 SOXL은 3배입니다. 같은 나스닥 상승장, 같은 반도체 상승장에 올라탔다고 해도 이 종목들은 절대 같은 방식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QQQ는 오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QLD는 조절하면서 들고 가야 합니다. TQQQ와 SOXL은 수익이 클수록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상승장에서 돈을 벌고도 조정장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익률 기준 분할 매도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QQQ는 20%, 30%, 40% 구간에서 일부 매도합니다. QLD는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30%, 50%, 70% 구간에서 일부 매도합니다. TQQQ와 SOXL은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50%, 80%, 100% 이상에서 강제 익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닙니다. 다 팔면 더 오를 때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팔면 조정이 왔을 때 수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수익 구간에서는 20%, 30%, 50%처럼 나눠서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TQQQ가 100% 올랐습니다. 이때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파는 건 더 위험합니다. 최소한 30% 정도는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그 현금이 나중에 조정장에서 다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금 회수 매도입니다. 이 방식은 멘탈에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TQQQ에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2000만원이 됐습니다. 이때 1000만원을 매도해서 원금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남은 1000만원은 수익금으로 굴리는 돈입니다. 이러면 계좌가 흔들려도 마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원금은 이미 빼놨기 때문입니다. 특히 TQQQ와 SOXL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원금 회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ETF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수익이 났을 때 원금을 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가면 30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10%, 15%, 20% 빠지면 TQQQ와 SOXL은 순식간에 수익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고수익이 났을 때는 내가 맞췄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준 돈을 일부라도 내 계좌 밖으로 빼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비중 조절 매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QQQ 40%, QLD 40%, TQQQ 10%, SOXL 10%로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승장이 강하게 오면 TQQQ와 SOXL이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계좌 비중이 바뀝니다. QQQ는 25%, QLD는 35%, TQQQ는 20%, SOXL은 20%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계좌가 커졌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험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공격적인 계좌였는데 어느 순간 3배 레버리지 비중이 너무 커진 계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TQQQ는 전체 계좌의 15%를 넘으면 일부 매도합니다. SOXL은 전체 계좌의 10%를 넘으면 일부 매도합니다. QLD는 전체 계좌의 50%를 넘으면 일부 매도합니다. QQQ는 중심축으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 돈을 벌면서도 계좌가 폭주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번 뒤에 그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동평균선 기준 매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기준으로 파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TQQQ 일부를 줄입니다. QQQ가 51선 아래로 내려가면 QLD 일부를 줄입니다. QQQ가 201선 아래로 내려가면 레버리지 비중을 크게 낮춥니다. 왜 QQQ를 기준으로 보냐면 QLD와 TQQQ는 결국 QQQ의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QQQ가 흔들리면 QLD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QQQ가 무너지면 TQQQ는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SOXL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강할 때는 무섭게 올라가지만 꺾일 때는 정말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TQQQ와 SOXL을 들고 있다면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기초지수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신고가 이후 하락률 매도입니다. 고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점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고점이 나온 뒤 얼마나 빠졌는지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고점 대비 마이너스 5%가 나오면 TQQQ 일부 매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8%가 나오면 SOXL 일부 매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가 나오면 QLD 일부 매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가 나오면 레버리지 비중을 크게 줄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상승 추세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팔면 큰 상승장을 놓칩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팔면 수익을 다 반납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따라가고 시장이 꺾이면 기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목표 금액 도달 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만 봅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계좌가 1억이 됐을 때 10% 현금화, 계좌가 2억이 됐을 때 15% 현금화, 계좌가 3억이 됐을 때 레버리지 일부를 QQQ나 현금으로 이동, 계좌가 5억이 됐을 때 TQQQ와 SOXL 비중을 크게 줄이기, 이런 식으로 금액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장기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오늘 수익률을 높이려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 삶을 바꾸기 위해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계좌가 커질수록 방어 비중도 같이 커져야 합니다. 1000만원 계좌에서 TQQQ 30%와 3억 계좌에서 TQQQ 30%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같은 비중도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좌가 커질수록 레버리지 비중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현금 버퍼 확보 매도입니다. 고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유는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상승장에서 모든 돈을 다 놓고 있으면 하락장이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일부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두면 시장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빠졌을 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오를 때 전부 들고 있는 것도 어렵지만 오를 때 일부를 팔고 현금을 만드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두가 더 오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상승장에서 다음 하락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돈을 벌려면 상승장에서 현금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첫째, QQQ는 중심축으로 오래 가져갑니다. 둘째, QLD는 수익이 커지면 일부만 줄이고 계속 가져갑니다. 셋째, TQQQ와 SOXL은 수익이 클수록 반드시 분할 매도합니다. 넷째, TQQQ가 전체 계좌의 15%를 넘으면 일부 매도합니다. 다섯째, SOXL이 전체 계좌의 10%를 넘으면 일부 매도합니다. 여섯째, QQQ가 21선을 이탈하면 TQQQ와 SOXL부터 줄입니다. 일곱째, QQQ가 51선을 이탈하면 QLD도 일부 줄입니다. 여덟째, 매도한 돈은 바로 다시 쓰지 말고 현금으로 보관합니다. 아홉째, 그 현금은 다음 조정장에서 다시 투입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가 나오면 QLD 일부 매수, 마이너스 15%가 나오면 QLD 추가 매수, 마이너스 20% 이상 큰 조정이 나오면 TQQQ를 소량 섞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승장에서 번 돈이 다음 하락장에서 더 큰 기회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수 전략은 열심히 짭니다. 어디서 살지, 얼마나 살지,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매도 전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올라갈 때는 행복한데 막상 수익이 커지면 판단이 안 됩니다. 더 들고 가야 할지, 팔아야 할지, 팔면 후회할지, 안 팔면 무너질지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매도는 기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익이 나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합니다. TQQQ가 50% 오르면 몇 퍼센트 팔 것인지, SOXL이 80% 오르면 얼마를 현금화할 것인지, QLD가 계좌의 절반을 넘으면 어떻게 줄일 것인지,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종목부터 줄일 것인지, 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고수익이 났을 때 가장 좋은 매도는 마치는 매도가 아닙니다. 후회가 적은 매도입니다. 다 팔아서 후회하지 않고 하나도 안 팔아서 무너지지 않는 매도. 그게 분할 매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QQ는 오래 끌고 가도 됩니다. QLD는 상승장에서는 강력하지만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TQQQ는 큰 수익이 나면 반드시 일부를 팔아야 합니다. SOXL은 더 강하게 오를 수 있지만 더 강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고수익이 났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번 돈을 어떻게 지킬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고수는 저점에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점 근처에서 욕심을 줄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계좌가 커질수록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에서는 수익을 낸 사람보다 수익을 지킨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